지난번 영상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69.89세, 70세 아래로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저 지금 62살인데 이미 늦은 건가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봤거든요. 예순이 넘으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고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가 결국 내려와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부 목표 73세, 현실 69.89세, 기대 수명 83세. 이 숫자들 사이에 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13년의 차이를 병원 침대가 아닌 햇볕 드는 마루에서 보낼 수 있을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돈 안 들고 효과는 확실한 건강수명 연장법 3가지를 오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 왜 지금이 중요한지부터 짚어드릴게요. 건강수명 69.89세, 기대수명 8283세. 이 두 숫자의 차이, 딱 13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계적으로 우리 한국인은 70세 전후로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83세까지 평균 13년을 아프면서 사는 시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13년이요. 13년이면 강산이 한 번 넘게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병원 입퇴원, 요양원, 남의 손에 의지하며 보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 살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팔팔하게 내 두 발로 내가 좋아하는 곳을 걷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것.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 이야기를 할게요. 제목이 조금 도발적이죠? 근육은 연금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후의 통장 잔고가 아무리 두둑해도 화장실을 혼자 못 가거나 밥상을 혼자 못 차린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요양병원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예전에 잘 나가던 분들도 많으셨어요. 사업도 하셨고 자녀들한테 부족함 없이 해주셨던 분들. 근데 지금은 침대에 누워서 간호사 오기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젊었을 때 몸 쓰는 걸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였어요. 앉아서 일하고 차 타고 다니고 밥 먹으면 바로 누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육, 특히 하체 근육은 단순히 걷고 서는 기능 그 이상이에요. 의학적으로 근육은 혈당 저장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식후에 올라간 혈당이 근육 속으로 흡수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절이 돼요. 근데 근육이 없으면 혈당이 갈 곳을 잃고 혈관 속을 떠다니다가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망가뜨리고 결국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무릎이 약해져서 걷기가 아프고 덜 움직이게 되고 근육이 더 빠지고 이 고리를 70대에 끊으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스장 등록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아침 산책을 하면서 생활 속 스쿼트를 해요. 산책 중간에 벤치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벤치를 두 손으로 살짝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났다를 10번 합니다.
무릎 나쁜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앉을 때 5초 천천히, 일어날 때 5초 천천히만 해도 충분해요. 또 하나 계단이에요. 요즘 엘리베이터가 너무 편리해서 다들 자동으로 타시잖아요. 저는 2층 이하는 무조건 계단입니다. 슈퍼 다녀올 때, 경로당 갈 때, 병원 가실 때도 한 층만 더 걸어서 올라가는 것,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앉아 계시죠? 이 영상 보시면서 잠깐 멈추시고 딱 10번만 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딱 10번. TV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밥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계실 때 의자 10번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일본 연구에서 하루 앉았다 일어나기 30번을 꾸준히 한 그룹이 10년 후 낙상 사고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가 있어요. 낙상 한 번이 어르신한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고관절 골절, 그 다음은 폐렴, 그 다음은 두 번째 골든타임, 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오래 보세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서울에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카카오톡 확인하고 밥 먹으면서 뉴스 보고 쉬면서 유튜브 보고 자기 전에 또 쇼폼 영상 보다가 잠드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뇌피로였어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전혀 쉬지 않아요. 빠르게 바뀌는 화면, 자극적인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뇌는 오히려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과부하 상태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져요. 코르티솔이 높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뱃살이 찌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 치매 위험이 올라가요. 국제학술지 연구에 따르면 만성 수면 부족과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알츠하이머, 유발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의 뇌에 쌓이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해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걸 손으로 해결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뒤 처음 시작한 게 그림이에요. 처음엔 정말 못 그렸어요. 손이 떨리고 색을 고르는 것도 어색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붓을 잡고 물을 섞고 색을 고르는 그 행위 자체가 저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어줬어요. 딴 생각이 안 나요. 걱정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그냥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 물감 냄새, 그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플로우 상태라고 해요. 어떤 행위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뇌가 가장 건강하게 쉬는 상태. 그 시간 동안 뇌는 청소를 해요. 독소를 씻어내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가요. 꼭 그림이 아니어도 좋아요. 손을 쓰는 것이라면 뭐든 됩니다. 화분에 흙을 파고 씨앗을 심는 것,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써는 것, 뜨개질, 퍼즐, 서예, 도자기, 악기. 내 두 손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30분. 그 30분이 뇌를 살리고 치매를 멀리합니다. 저는 이걸 아날로그 골든타임이라고 불러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세상과 접촉하는 시간. 하루 딱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세 번째 골든타임. 음식 이야기예요. 건강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덜 먹어라, 굶어라, 간헐적 단식해라.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예요. 서울에서 살 때 저는 배달 앱을 정말 많이 썼어요. 혼자 사니까 밥하기 귀찮고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 편하고
떡볶이, 치킨, 짜장면, 마라탕. 생각해보면 그게 편한 독약이었어요. 배달 음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극적인 양념, 엄청난 양의 소금, 정제당, 트랜스 지방.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을 만들어냅니다. 만성염증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 안에서 불이 조금씩 타고 있는 상태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혈관 속에서, 세포 속에서 염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암이 되고 심장병이 되고 치매가 됩니다. 건강 수명이 짧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만성 염증이에요.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거창한 영양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드시던 그 밥상이 답이에요. 저는 내려온 뒤로 식단을 이렇게 바꿨어요. 첫째, 배달 음식을 끊었습니다. 처음 한 달이 제일 힘들었어요. 손이 자꾸 배달 앱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2달이 지나니까 진짜 음식 맛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단맛이 너무 적어도 맛있고 짜지 않아도 맛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둘째, 제철 나물을 먹습니다. 봄엔 냉이, 달래, 쓴바귀, 여름엔 깻잎, 호박잎, 열무, 가을엔 고구마 순, 취나물, 도라지, 겨울엔 시래기, 우거지, 동치미. 제철 나물 한 접시에는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이 수천 년 동안 익숙하게 먹어온 음식이에요. 셋째, 된장, 김치, 청국장을 챙깁니다. 발효 음식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주고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뇌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최근 연구에서 장과 뇌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장마이너스 뇌축이 밝혀졌어요. 우리 선조들의 발효 식문화가 실은 최첨단 의학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녁 메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달앱 대신 냉장고 열어서 남은 김치에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마트에서 오늘 나온 제철 나물 한 봉지. 이 한 끼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하루 더 늘려줍니다. 오늘 3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첫째, 근육. 하루 10번 의자 스쿼트, 계단 한층 더 오르기. 둘째, 뇌. 스마트폰 내려놓고 두 손으로 만드는 아날로그 30분. 셋째, 음식. 배달 끊고 된장국 한 그릇, 제철 나물 한 접시. 거창한 것 하나도 없죠? 비싼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실천하면서 딱 6개월 만에 느꼈어요. 무릎이 덜 아프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하고 밥이 더 맛있고 세상이 조금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 느끼실 수 있어요. 60대도 70대도 80대도 시작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69세에 건강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83세에도 저랑 같이 산책로를 걸을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건강 루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서로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드리는 그런 따뜻한 채널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